요즘 해외에서 조용히 퍼지고 있는 여행 트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전거 2대에 짐을 전부 싣고 한 나라를 통째로 도는 자전거 투어링인데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자전거로 도시 하나 넘어가는 것도 만만치 않은 도전인데 최근 이 방식으로 제주도를 선택하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마이크와 미셸도 그중 한 커플입니다. 이들이 세운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5일 동안 자전거로 제주도 해안을 한 바퀴 완주하는 것. 그런데 이 여정이 시작되기도 전 김포공항에서부터 이 커플은 예상하지 못한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행 시작은 자전거를 통째로 분해해서 포장하는 것부터였습니다. 마이크와 미셸은 자전거 가방에 옷가지를 우겨 넣으며 짐을 꾸리는데요. 공항에 도착한 두 사람은 라운드라는 업체를 이용해 자전거 박스를 대여하고 그 박스가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 비행기까지 함께 실리는 시스템을 경험합니다. 영상을 미리 찾아보긴 했지만 생각보다 훨씬 간단했다며 놀라는 두 사람. 사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자전거를 비행기에 실으려면 별도의 카고 요금을 내거나 항공사마다 규정이 제각각이라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많은데 공항 안에 아예 전용 박스 대여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낯선 편리함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짐 정리를 마친 두 사람은 곧바로 제주 해안을 따라 첫날 라이딩을 시작합니다. 소나무 그늘이 드리운 목재 데크길을 따라 페달을 밟는 마이크의 모습과 그 너머로 펼쳐진 에메랄드빛 바다는 첫날부터 이 여행이 심상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데요. 여기 풍경 정말 아름답다며 짧은 탄성을 내뱉는 미셸. Wow, the views are so beautiful. 도로 옆에 곧바로 붙어있는 자전거 전용 데크, 그리고 그 데크가 바다와 거의 맞닿아 있는 구조는 도심과 자연이 뚝 떨어져 있는 서구권 도시들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던 두 사람은 검은 현무암과 새하얀 백사장이 어우러진 해안가의 작은 아치형 카페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춥니다. 대나무를 엮어 만든 아치 사이로 걸어 들어가는 미셸의 뒷모습. 너머로는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 해변이 펼쳐져 있는데요. 계획에 없던 우연한 발견이었지만 라이딩 도중 이런 비경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주 해안 도로의 매력이라는 것을 이 커플은 이날 처음으로 실감하게 됩니다.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예약해둔 숙소 이름마저 코지하우스인 아늑한 숙소에 체크인을 하는데요. 노을이 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지금 해가 지고 있는데 우리 이제 밥 먹으러 갈 거예요 라며 들뜬 목소리로 카메라를 향해 말하는 미셸. At our Airbnb for the night, but it's sunset right now and we are gonna go get some food. We're staying in this cute little place. It's literally called Cozy House. Cozy House. Very cute.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런 오션뷰 레스토랑을 찾으려면 예약도 어렵고 가격도 상당한 경우가 많은데 제주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마주친 평범한 숙소 근처 식당에서도 이런 풍경을 곁들여 저녁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새삼 놀라운 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끼니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결됩니다. 두 사람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동네 편의점. 냉장 진열대 앞에 선 두 사람은 삼각김밥과 도시락, 각종 즉석식품을 훑어보며 오늘 저녁 메뉴를 고민하는데요. 여기저기 색색으로 진열된 도시락과 간편식들 그리고 자전거 여행자에게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는 접근성.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이 도보 몇 분 거리마다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장시간 라이딩으로 체력을 소모한 여행자들에게는 그야말로 구세주 같은 인프라였던 셈입니다. 다음날 아침 조금은 쌀쌀한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은 둘째 날 라이딩을 시작합니다. 마이크의 자전거 뒤를 따라가는 미셸이 셀카를 찍으며
밝은 표정을 짓는데요. 정말 예쁘고 너무 평화로워요 라는 짧은 감탄이었지만 그 안에는 도로 상태와 안전, 시설이 잘 갖춰진 제주 해안도로에 대한 만족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페달을 밟던 중 두 사람은 계획에 없던 장소를 하나 발견합니다. 바로 세계 조개박물관. 미셸은 자신의 이름이 조개를 뜻하는 단어와 발음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즉흥적으로 발길을 돌리는데요. 입장료가 정말 저렴했어요. 규모는 작았지만 다양한 종류의 조개들을 보는 게 너무 좋았어요 라며 뿌듯해하는 미셸. 이런 소규모 테마 박물관이 해안도로 바로 옆에 아무렇지 않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관광객이 예정에 없던 발견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제주만의 매력이었습니다. 박물관을 나선 두 사람은 다시 자전거에 올라 검은 현무암 해안선을 따라 라이딩을 이어갑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 위로 시선을 돌리며 환하게 웃는 미셸의 모습에서는 이틀째 라이딩임에도 지친 기색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야자수 좀 봐요. 풍경이 진짜 말도 안 돼요 라며 감탄을 이어가는 미셸. 야자수와 검은 돌담 그리고 에메랄드빛 바다가 한꺼번에 펼쳐지는 이 풍경을 두고 그녀는 그야말로 미쳤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라이딩 곳곳에서 두 사람은 예쁜 카페를 발견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멈춰 서곤 했습니다. 케이크 위에 올려진 말린 오렌지 조각과 민트, 잎을 조심스럽게 자르는 손길에서는 힘든 라이딩 중에도 이 여유를 놓치지 않으려는 두 사람의 태도가 엿보였는데요. 두 사람은 여행 내내 이렇게 아름다운 카페에서 여유를 즐기며 시간을 보냈다고 회상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5일간의 여정 끝에 두 사람은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손에 들린 것은 다름 아닌 제주 환상 자전거길 여권. 라이딩 코스마다 마련된 스탬프 거치대에서 하나씩 도장을 찍어온 이 여권에는 어느새 20개가 넘는 도장이 빼곡히 찍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스탬프예요. 가자. 우리가 해냈어요. 해냈어요 라며 서로를 바라보고 활짝 웃는 두 사람. 사실 이렇게 234km에 달하는 순환 자전거길 전체의 공식 여권과 스탬프 인증 제도를 만들어둔 나라는 흔치 않습니다. 완주 자체를 하나의 기록이자 추억으로 남길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시스템은 마이크와 미셸에게 단순한 라이딩을 넘어 하나의 성취로 남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섬 전체가 대부분 평지라 라이딩이 생각보다 수월했다며 좋은 날씨 덕분에 여정이 훨씬 특별해졌다고 말합니다. 공항에서의 자전거 박스 대여부터 우연히 마주친 해안 카페, 24시간 열려있는 편의점, 그리고 스탬프가 빼곡히 찍힌 여권까지 마이크와 미셸에게 제주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자전거 한 대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한 나라를 완주할 수 있다는 걸 몸소 증명해 준 곳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익숙한 해안 도로와 동네 편의점이었을 뿐인데 이 두 사람에게는 5일 내내 감탄을 자아낸 여정이었던 것이죠.